죽음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이승의 맨 끝자락에 서서 죽은 자들을 저승으로 보내는 엄숙한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모든 인간이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숙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데, 사람은 누구나 이승에서 풀지 못한 한을 지니고 죽음을 맞는다고 한다. 망자의 맺힌 한을 풀어주는 일, 그것도 자신이 해야 할 몫이라 생각하는 사람, 강진수. 계세요? 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5년 전 일어났던 믿지 못할 사건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일은 어느 늦은 오후 그의 장의사로 가난한 부부가 찾아오면서 시작된다. 자, 앉으시죠. 예. 그래, 묘자리는 봐두셨어. 고향에 선산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말씀인데, 저희 형편에 묘를 쓰려니까 참 힘드네요. 마지막 가는 길 남부럽지 않게 잘 해드리는 게 도리인데. 너무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이 사람이 보니까는. 그래가지고 관도 저 오동나무로 해가지고 얼마, 수위도 얼마, 뭐 초도 이제 얼마 이렇게 식으로 가격을 쫙 뽑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면 연락하겠다고 그러고 여기서 가셨어요, 이제 그분이. 그날 밤 진수 씨는 낮에 어떤 부부가 주문했던 수이며 장의 도구들을 챙기고 있었다. 형편이 어려워 마지막 가시는 길도 남들처럼 버젓하게 모시지 못한다며 목이 메이던 부부의 모습이 떠올라 그의 마음도 편치가 않았다. 그런데 호련히 사라져버린 정체를 알 수 없는 노파. 그 노파가 그에게 남기고 간 것은 가장 좋은 최고급의 수의였다. 그리고 그때 여보세요? 예. 예. 돌아가셨다고요? 증복하죠. 예. 낮에 왔던 부부의 어머니가 임종했다는 전화였다. 진수 씨는 우선 염을 하는 데 필요한 수의와 칠성판 등을 챙겨 부부의 집을 찾았다. 30년 넘게 장의사를 하며 수없이 많은 죽음을 대해왔지만 그날따라 가난한 부부와 쓸쓸히 죽어간 노무의 삶이 그에겐 더욱 애잔하게 다가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가 시신을 덮고 있는 남루한 이불을 걷었을 때
부부의 어머니는 바로 조금 전 그를 찾아왔던 정체를 알 수 없는 노파였던 것이다. 문득 진수 씨는 그 노파가 던져두고 갔던 가장 좋은 수의가 생각났다. 어제 났던 할머니가 똑같아요. 그냥 할머니가 그 수의를 얼마나 잊고 싶으셔가지고 나한테까지 나타나셔가지고 그러셨나. 제가 그 할머니 소원도 풀어드릴 겸 해서 그 수의를 제가 드리고 관도 그 아들이 결정한 것보다 더 좋은 걸로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죽음. 그 후에는 겨우 한 줌재로 한 줄기 연기로 사라져버릴 뿐이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차마 놓아버릴 수 없는 가슴 아픈 한이 있는데 화장터에서 있다 보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고 말하는 김철수 씨. 20여 년 전 그는 참으로 미스테리한 사건 하나를 겪었다고 하는데 그 일은 연구자가 아무도 없는 항구의 시신이 들어오면서 시작된다. 근데 어떻게 가족이 하나도 없네? 혼자 사는 노인인데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게 교도소에 있다나. 자식이 눈에 밟혀 어떻게 눈을 감았노? 불쌍한 노인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지도 못한 채 떠나야 했던 노모. 그 애절한 모종의 한이 얼마나 컸던 것일까. 차마 그렇게 한 줌재로 한 줄기 연기로 가버릴 순 없었던 것일까. 화장터 사람들은 1200도의 화염 속에서도 타버리지 않는 어머니의 애절한 기다림을 아들이 있다는 교도소에 전했고 결국 그 아들은 며칠의 말미를 얻어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돌보게 됐다고 한다. 이승에서의 모든 인연을 끊어버려야 하는 그 순간까지도 참아 버릴 수 없었던 애절한 모정. 이제 어머니는 이승의 모든 한을 풀고 편히 저 세상으로 가시는 걸까? 아니, 그런데 저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김철수 씨가 화장터에서 20년간 일을 하셨대요. 근데 저런 일은 정말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보통 화장을 할 때 그 온도가 섭씨 1200도라고 하거든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온도잖아요. 근데 그렇게 높은 고열 속에서 그 시신이 그대로 나온다는 건 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지막 가는 길이나마 아들의 모습을 보고 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예. 정말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의 마음이 네. 이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리고 이 김철수 씨 외에도 그 이후에 그 화장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시신의 아들이 있는 교도소로 이 사연을 보냈다고 합니다. 워낙 신기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이 며칠간의 기유를 받아서 이 어머니의 시신을 잘 수습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예. 네, 아까 장의사도 그렇고요. 또 화장터에서 일하신 분들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한을 풀어주셔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셈이죠. 예. 자,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이제 또 해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해드렸던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미스테리하고 또 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김기석 씨라는 분이 보내오신 사연인데요. 이분은 충청남도 부여에서 장의사 일을 하고 계세요. 자, 이분이 보내오신 사연을 저희가 극화해서 드라마로 만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죠. 수많은 무덤들. 그 하나하나에는 그 무덤의 주인들이 남기고 간 가슴 아픈 사연들이 깃들어 있을 것만 같다. 그 중에는 질국스러웠던 우리네 역사와 맞물려 있는 한 가족의 비극적인 이별과 만남의 얘기가 있다. 이 미스테리한 사건의 시작은 부인이 친정을 가고 혼자 집에 있게 된 최원봉 씨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면서부터 시작된다.
어머니. 원서가 어머니. 아니 어떡해. 원서가 원봉 씨는 어머니의 눈빛만으로도 간절히 뭔가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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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생생했던 꿈, 그리고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 어머니 묘소에 무슨 변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원봉 씨는 돌아오는 길에는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날로 했으면 싶다 이거죠? 네. 뭐 그리 붐비는 때도 아니니 그렇게 합시다. 날도 잡았고, 자, 이제 슬슬 묘자리를 보러 갈까요? 아,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아, 네. 최 선생님. 제가 어제도 올라가 봤는데요. 네네네네. 아이, 지금 손님이 한 분 오셔서 오늘 또 올라가 볼 참인데. 그럼 잘 됐네요. 기왕 가시는 김에 저희 어머니 묘에 별일없나 좀 봐주세요. 이번 주말에 꼭 찾아가 뵙겠습니다. 예. 충남 부여에서 3대째 장의사를 하고 있는 김기석 씨에게 한국인 아버지와 러시아인 어머니를 뒀다는 혼혈아 올가가 찾아온 것은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수교를 하고 바로 다음 해인 1992년 봄이었다. 올가의 아버지는 1943년 사할린으로 징용을 떠나 그곳에서 한많은 삶을 살다 가셨다고 했다.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공부도 달라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올가는 묘를 이장하기 위해 아버지의 나라에 온 것이었다. 여기가 좋겠다는데요. 여기로 정하겠답니다. 한국 땅이 많이 보여서 좋다는데요. 평생 고향 땅을 그리워하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한 배려일까? 한나절이나 돌아다니고 나서야 올가는 산천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묘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문득 원봉 씨의 전화가 생각난 기석 씨는 너희네 효자들 두어서 좋겠네. 꿈에만 보여도 이렇게 안달을 하니. 그리고 약속했던 1992년 3월 18일 올가는 우리나라의 전통 장례의식을 그대로 따라 아버지의 묘를 이장했다. 평생 고향 땅만을 그리워하다 돌아가신 아버지. 그 한이 올가의 마음에도 맺혀 있었던 것일까? 그녀는 앙담은 울음을 계속 뱉어냈다. 그리고 그날 꿈이 며칠째 마음에 걸렸던 원봉 씨는 어머니의 길을 맞아 묘소를 찾았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날이라 가족들은 저녁 때 집에서 따로 제를 모시기로 하고 원봉 씨 혼자 아침부터 서둘러 오는 길이었다. 그런데 어머니 묘소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장례식을 하고 있었고 원봉 씨는 못내 찜찜한 생각이 들었지만 이왕에 올라온 길이라 얼른 제사를 모시고 갈 생각으로 상을 차린 것이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서 그가 남다른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어머니.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가 아직 세상에 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징용을 떠났고 그 후 50년 넘는 세월 동안 험한 세상 원봉 씨를 홀로 키우셨던 어머니. 새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원봉 씨의 눈시울이 붉어지던 바로 그때 아버지. 선생님, 왜 이러세요? 놀랍게도 올가의 아버지가 바로 원봉 씨의 아버지이기도 했던 것이다. 늘 사진으로만 보며 그리워하던 아버지. 비록 사진에 있던 젊었을 적 모습의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원봉 씨는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자신과 너무도 닮아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 이제서 오셨습니다. 이제서 아버지께서 돌아오셨습니다. 결국 원봉 씨와 올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를 나란히 만들어 드렸다.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갓 스물에 과부 아닌 과부가 되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남편을 기다리며 홀로 사시다간 어머니. 어머니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버지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절묘한 인연으로 어머니 곁에 돌아오신 것이었다. 어쩌면 어머니의 그 애절했던 그리움의 한이 아버지를 이곳으로 부른 것은 아닐까. 만일 사람들의 오랜 믿음대로 저승이란 곳이 있다면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죽음과 삶, 그리고 이승과 저승 사이 그 경계선에 선 사람들. 그렇게 그들은 인생을 더욱 깊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